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요즘 국내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휴양지나 국내 관광지에서 업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주변 관광지에도 큰 도움이 되다 보니 지자체마다 워케이션 참가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이달부터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경주 등 7개 시군의 한옥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에서 최소 2박 3일 머물며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논밭과 바다, 산 등 다양한 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려견 동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또 가족이 최소 1박 2일 동안 세계 문화유산 여행, 마음 힐링 여행 등을 즐기며 경북의 자연을 느끼고 문화유산도 배울 수 있는 상품도 안동 외에 9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새로운 일 생활 문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워케이션, 경북 관광에 새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해 봅니다. 6월 7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9도, 영주 27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낮에는 30도 내외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더불어 햇볕이 강해지는 낮 시간대에는 자외선 지수도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 기록하고 있는데 햇볕이 강한 낮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등 당분간 건강관리 힘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화군이 오늘 오후 대학과 기업, 고등학교가 협업해 추진하는 바이오메디 UCT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경북도 봉화군을 비롯한 대구 가톨릭대와 봉화고, 한국산림과학고, 한국팩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데요. 또 대구 가톨릭대는 바이오메디 봉화 캠퍼스를 운영해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협업해 산림 기반의 바이오메디 연구를 공동 진행하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산림 생물자원 사업화를 추진해 기업을 유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은 북부 지역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일시군 일특성화 산업 1대학과 연계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물씬 느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30도 예상돼 덥겠는데요. 햇볕도 많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 높으니까요. 그늘에서 잘 쉬어주시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30도가 넘는 낮더위가 유지되니까요. 물 자주 드셔주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오늘 예고했는데요. 주상절리는 화산 활동 중 지하에 남아있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고 갈라져 만들어진 화산암 기둥이 물이 지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국내에서는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포항 달절리 주상절리,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 현재 4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형태라 주목되는데요. 섬 전체로 보면 육각이나 오각형 형태의 수직 주상절리와 수평 주상절리 등 다양한 형태의 크기와 주상절리 기둥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해안 지형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4도 낮은 24.4도, 습도는 63%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저동초등학교가 지난 1일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우리 마을 멸종위기종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저동초는 올해부터 탄소 중립 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자생식물과 나무를 화단에 직접 심고 가꾸면서 학생들은 수시로 울릉도의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마을 멸종위기종 생태교육은 학생들에게 울릉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뜻,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 금개구리로 알아보는 생물 복원 방법 등 강사의 설명과 함께 활동지를 이용한 수업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번 국립생태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멸종위기종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뛰는 지자체장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방시대를 열다. 오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만나봅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구미시가 얼마 전 3번의 도전 끝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2번 떨어지고 3번째 됐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우리 구미로 봐서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예, 구미는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IT에 집중된 도시입니다. 그렇죠. 방산도 우리 국방 무기라든지 방산 제품도 이제는 전부 IT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 구미가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선정됐다는 것은 구미의 강점이 국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 또 구미에는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방산 관련 중견 기업 대기업들이 한 189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 R&D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은 이제 구미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7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구미는 69년도에 대한민국 국가산단 1호로 지금 지정받아서 한 52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앞장서서 선도해 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 LG, 코론 같은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구미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우리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최근에 구미가 어떤 성장 동력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을 받아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구미에는 많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대구 경북의 경제를 같이 한번 도약시키는데 노력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자체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구미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뭘까요? 예, 전국에서 지금 한 15군데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경쟁이 뛰어들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경쟁인데요. 다만 구미는 구미만에 가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에 구미는 비수도권에서 SK 실트론, LG 이너텍 등의 소재 부품 기업부터 수요 기업까지 전 공급망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점이 강점이 있고요. 네. 또 이들 기업이 그냥 국내 기업이 아니라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말 경쟁력 있는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기업이 우리 구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네. 이게 큰 경쟁력이라고 보고 두 번째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물과 전기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에 우리 물이 풍부히 있고 두 번째 전기도 우리 지역에는 지금 오산단에 에너지 센터라고 있는데
구미 산단에 쓰는 전력량의 30%를 생산하는 지금 이제 발전 시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 되면은 바로 인근에서 안정적인 전기도 공급이 가능하고 또 아까 물 말씀드렸는데 또 물이 반도체가 물을 엄청 많이 쓰는데 예. 또 그것도 초순수 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순수 물을 만드는 것이 전부 이제 외국산 소재 부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걸 국산화하는데 SK 실트론에서 성공을 해서 아마 최근에 통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물, 전기 또 우리 5산단 국가 5산단에는 1단계는 이제 분양이 완료됐고 2단계 한 168만 평이 되는데 그게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지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열망을 해서 이제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항에서 우리가 직선으로 한 10km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류에도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다. 이런 예. 측면에서 구미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중앙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해부터 반도체 기업이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 한 뭐 26년까지 2조 3천억을 투자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장이 올라가고 있고 또 지난 2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와서 투자 MOU에 격려도 해주셨고 예. 또 최태원 회장도 그때 오셨습니다. 또 그런 거라든지 또 LG 이노텍에서 1조 4천억을 또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래서 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한 총 한 6조 2천억 정도 앞으로 26년까지 투자했거나 좀 할 계획으로 있어서 네. 이러한 그 반도체 관련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이곳에 국가에서 그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격차로 육성을 하는데 구미가 기여하겠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를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앵커 기업 투자가 참 네. 중요하겠지만 네, 네, 네. 또 중요한 것이 인력 양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오게 하는 그런 구미시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예, 정말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고급 인력 또 반도체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는 경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반도체 인력 약 앞으로 10년 동안 예. 한 2만 명 양성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이미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디지스트 간의 반도체 계약학과도 지금 돼 있고 또 금호공대도 반도체 학과를 정서를 좀 받았고 교육부로부터 또 경북대도 반도체 연구원도 또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포스텍 또 뭐 대구 가톨릭대학 지역에 있는 또 모든 대학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우려하는 그런 이제 인력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 해소하겠다 하는 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라면 되면 지금 지역 대학도 참 위기에 있는데 네네. 지역 대학과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반도체 특화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이게 구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 경북, 그 청년, 일자리 그렇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도 많은 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15개 지자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유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그런 장점, 구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가치 이런 네. 걸 봤을 때는 저희들은 뭐 된다고 보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언제 발표가 나나요? 7월 달에 날 예. 예정입니다. 응원을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대구 경북 신공항과 구미시의 거리가 조금 전에 이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신공항이 이제 입지도 결정이 됐고 또 특별법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신공항 건설은 아마 대구 경북 특히 경북의 어떤 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공항이 들었으면 그 인근에 한 10km 거리에 있는 구미에도 우리 준비를 착실히 해서 네. 공항도 살리고 공항의 경제권 그 파이를 키우는데 구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첨단 산업 육성과 또 물류 기능, 또 국제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가 구미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우리 공항 신도시도 또 뭐 준비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 배후 도시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접근성, 이 네. 교통망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망 확충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서대구역에서 공항까지 가는 철도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하는 일만 남았고요. 거기에 중간쯤에 우리는 동구미역이 생겨야 된다, 우리 구미권에 생겨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북구미 IC에서 군위 제시까지 가는 고속도로 네. 이것도 국가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제 진행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미의 산동, 장천 이 신공항 가는 쪽에 있는 지역에서 신공항을 가는 어떤 지방도 이런 부분도 우리 좀 직선화한다든지 넓힌다든지 이런 네. 것을 중앙정부와 좀 긴밀히 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얘기만 계속했는데요. 예. 구미가 뭐 경북에서 또 가장 젊은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미만의 특별한 뭐 볼거리나 또 즐길거리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그동안 구미는 그냥 뭐 기업만 있고 좀 공단만 있어서 좀 해석 도시라는 예.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낭만 축제과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만들었습니다. 낭만 작년에. 축제과요? 예, 그래서 오.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좀 낭만 도시를 만들어 가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축제도 좀 이렇게 특색 있는 게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농심이라는 라면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면 회사와 우리가 손을 잡고 라면 축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네. 10월 말경이 될 것입니다. 가을이네요. 예, 그래서 라면은 또 우리 남녀노소 다 애안에 있는 우리 기업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라면 축제를 통해서 또 특색 있게 좀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육성을 해서 세계적인 면 축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 라면 축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와주십시오. 예. 네. 자, 끝으로 지역민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구미는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기업이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지금 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구미시청부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좀 이게 온기가 돌도록 하고 또 예. 기업 유치 이런 거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구미가 다시 대구 경북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심을 잡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 시대를 열다 오늘은 첨단 산업 전초기지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구미시의 김장호 구미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수성구에 수성창의과학센터를 열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과학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이 좀 더 많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수성구 대구 스타디움몰에 수성창의과학센터를 열었습니다. 5월 1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이번 주부터는 정규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열린 어린이들의 과학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먼저 빛의 무한반사를 이용한 마술 달팽이 만들기 수업으로 떠나보시죠. 자, 불을 껐다가 자기가 만든 달팽이를 높이 들어주세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불을 켭니다. 하나, 둘, 셋. 끝이 없죠, 끝이 없다. 끝이 없죠. 자, 자기가 만든 그림이 마음에 드나요? 네. 이영란입니다. 제목은 샤방샤방 마술 달팽이 만들기고요. 빛의 무한 반사를 이용해가지고 마술 달팽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만들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이 원래 직진으로 이동을 하고 물체를 만났을 때 반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배웠던 과정에 매직 미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거울이
어느 정도의 빛은 투과를 하고 어느 정도는 반사를 하거든요. 이게 반사된 빛에 의해서 또 반사가 되고 그 반복되는 과정에 의해서 빛이 여러 개로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효명초등학교 3학년 김민정입니다. 마술 달팽이를 만들어 봤는데 배터리 달기가 꽉 눌러야 돼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치만 제가 그린 그림으로 불이 반짝반짝해서 예뻤어요. 빛이 직진으로 가다가 어떤 물체를 만나면 반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알게 된 게 신기했어요. 유현우 어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투명 원통과 투명 원통 뚜껑이랑 끼울 게 헷갈렸는데 좀 더 가보다 보니까 더 쉬워지고 재밌어졌어요. 여기서 제가 만들게 되니까 좀 기뻤어요. 네, 예쁜 달팽이도 만들면서 과학 원리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잘 따라하던가요? 네, 6, 7세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손이 섬세하게 발달하진 않아서 만들기 과정 중에 있는 전선 꼬기를 좀 힘들어했는데요. 강사님이 피복제를 벗길 때 끝부분을 살살 이렇게 돌려가면서 벗기면 손쉽게 할 수 있다고 또 설명을 곁들여 주셔서 친구들도 수업을 잘 따라했습니다. 네. 반짝반짝 완성된 달팽이를 보면서 어린이들 모두 뿌듯해했는데요. 이번에는 베르누이 자전행성 수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는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전기를 통해서 스위치를 올리면 이렇게 공이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안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베르누이의 원리라는 거를 이용해서 공을 띄워서 자전하는 행성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론 같고 사실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생활 속에 뭐 날개 없는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가 나는 원리라는 거를 같이 설명해 주면서 이 이론을 이용한 만들기 수업을 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학년 초등학교 2학년 윤아름입니다. 제가 직접 색칠하고 공을 직접 띄워봐서 재밌었어요. 저는 경산 백천동에서 딸 키우고 있는 손경은이라고 합니다. 5월 달에 우연히 왔다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6월 달이랑 계속 이제 정식 운영할 거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영화 보러 왔다가 주말 프로그램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꾸며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과정 자체가 다 재밌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의 세계에서 되게 반가웠고 자주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던데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위에 있는 지구 모형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과학 교육이 이뤄지는 수성창의과학센터의 정혜영 팀장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수성창의과학센터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 4개의 대형 강의실을 갖추고 있고 그 강의실에는 최신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는요, 창의융합과학교육, 생애주기 평생교육, 미래역량 특화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소통교육 이렇게 크게 4개의 분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창의융합과학교육 또는 소프트웨어, AI 융합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진행하고 있는데 시니어 대학도 지금 계획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9, 10월쯤에 시니어 대학 오픈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수성창의과학센터만의 특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래놀이 속 수학을 탐구하는 수융합교육 그리고 교실 속 숲놀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아두이노 마스터 키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강사진과 함께 저희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교구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라서 아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업이라서 참여하시면 너무 뜻깊은 그런 의미 있는 수업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양질의 과학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주말에 가족 나들이 겸 저희 수성창의과학센터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말과 8월 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아동으로 반을 나눠서 썸머 스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의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경관과 문화적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경과와 함께 지역사회의 목소리, 남은 절차와 과제들을 차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팔공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021년 5월 31일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2년여 동안 타당성 조사와 지역 설명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10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이후 한 달 동안은 팔공산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지난달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려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도립공원보다 0.826제곱킬로미터 증가한 126.058제곱킬로미터 국립공원 늘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까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짧은 네. 시간은 아니었는데, 자, 국립공원으로 이제 보존 가치가 뛰어난 점들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팔공산에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 걸로 분석됐죠? 예, 환경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년 동안 수행된 팔공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22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승격 전에는 팔공산의 빼어난 경관이나 문화와 생태계 보고라는 이제 특징들을 많이 자랑을 했었었는데 환경부가 이 점을 다른 국립공원의 현황과 대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자연 생태계 부분에서는 22개 국립공원 중에서 8위 수준으로 분석이 됐고요. 붉은 박쥐와 매, 수달 등 이제 멸종 위기종 15종과 그다음에 야생동물 5천여 종, 그리고 자연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자연 경관 부분에서는 7위 수준으로 평가됐는데 39개 산봉을 중심으로 기암과 계곡 이제 한 70여 개소가 이제 자연 경관의 자원 분포에 있다는 가치가 있어서 이제 높은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 경관 부분에서는 무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야. 네, 국가 지정 문화재 30점, 그러니까 국보 2점, 보물 25점, 사적 1점, 명승 1점, 중요 민속 문화재 1점, 그다음에 지방 지정 문화재 60여 점, 이제 61점 정도가 있고 등록 문화재 1점으로 총 92점의 문화 자원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팔공산 그런 점이 좀 높이 평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팔공산 일대 이제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가 있고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위치해 있어서 우리나라 불교 역사 문화의 중추적인 거점인 것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탐방객 수 부분에서는 3위 수준을 기록했는데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집계된 팔공산 연간 방문객 수가 한 350만 명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해도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에 대해서 지역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주민 사이에서는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승격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은 그래도 토지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국립공원 이제 승격을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경기부 사유지를 포함해서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 네. 예,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했을 경우에는 이런 제재가 강해지면 우리가 이제 좀 개발하기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환경부가 이제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의 행위 규제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 같다는 점을 이제 강조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원 경계부에 훼손된 사유지의 이제 해제 요구와 같은 이제 주민이 그동안 냈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해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사유지 매수 사업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하면서 이해를 또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서 803 국립공원 승격 반대대책위원회로 활동했던 주민들이 지난 4월 28일에 803 국립공원 상생발전위원회로 단체명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의 설득이 어느 정도 주민과 이제 소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리고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도 이제 주민과 소통 상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환경부도 이에 맞춰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주민과 소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803 집단시설 지구 상인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사실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는 게 이제 원래 국립공원 승격안이 나왔을 때는 이제 집단시설지구가 원래 배제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제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인들이 개발을 막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점이 이제 핵심이어서 처음에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연보존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전 용도에 따라서 자연보존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다시 녹지 비율을 30% 맞춰야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보존지역 같은 경우에 녹지 30%를 다시 맞춰야 된다는 거는 그 이전에 이제 30% 맞췄던 게 국립공원 부지로 포함이 되면서 네. 이제 공원 녹지 지역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30%를 맞추려면 현재 있는 건물을 허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시 그걸 마련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는 안을 다시 검토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같이 맞춰서 집단시설 지구를 모두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기로 했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결과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803을 찾고 상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또는 특히 노후화된 시설들을 좀 개선해서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803을 즐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립공원이 되면 좀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대구 지역 경기와 803 상가들의 경기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집단시설 지구는 그 국립공원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네. 또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또 기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만큼 큰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데 804이 국립공원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동안 804는 이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상부 능선을 따라서 좀 이원화해서 이제 공원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국가가 이제 직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하게 됩니다. 환경부와 이제 공원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자연환경 모니터링이나 훼손지 복원, 핵심 지역 사유지 매수, 문화의 유산 지구 정비 등을 통해서 국가가 803의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1980년에 지정된 도립공원 당시에 이제 조성됐던 시설들이 많이 낡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면적인 개선과 다양한 탐방 체험 인프라를 이제 조성하게 되면 탐방객들에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생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이 밖에도 국립공원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탐방객들이 좀 많이 늘 걸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늘었을 때 주민 일자리도 함께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가 나오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이 이제 추진되면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환경부가 이제 804 국립공원 승격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따져봤었는데 금액으로는 5,2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앞서 추산된 도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2,754억 원에 한 1.5배 정도 그렇군요. 높은 수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803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 남은 절차와 과제는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남은 절차들을 좀 한번 살펴봤었는데 네. 우선은 그 국립공원으로 승격은 절차는 완전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5월 2일부터 803 국립공원 관리준비단을 발족해서 운영 중인데 803 국립공원 지정을 관보의 고시에 확정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립공원 기간에 지자체가 관리했던 업무들을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관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803 국립공원 관리 운영 마스터 플랜을 이제 수립한 용역을 진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이 많은데요. 예, 다만 이제 일부 지주들의 우려는 이제 환경부가 소통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 이 밖에 이제 군의군에서는 이제 803 관리사무소를 설치해달라고 이제 의견을 냈었었는데 지금 대구 동구와 칠곡
경북 칠곡 쪽으로 이제 관리사무소가 거점으로 활용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의군에 이제 분소를 설치하는 게 조금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네. 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그에 남은 절차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북일보의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났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가요? 네, 우리가 저마다 걷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그 배움에도 그 속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또래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 이음발달지원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느린 학습자 기준은 뭔가요? 느린 학습자는 여러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경계선지능 또는 느린 학습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린 학습자는 장애 등록이 안 되어서 복지나 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적절한 치료와 교육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느린 학습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있겠죠?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지적으로는 약한 집중력과 기억 능력 그리고 복잡한 처리 과정을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서툰 감정 표현과 높은 의존감, 위축감, 우울감, 공격성 및 충동성, 타인에 대한 높은 수용성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는 낮은 어휘력과 표현력, 그리고 문해력, 흔히 말하는 또 눈치가 부족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래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강한데 반해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서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좌절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느린 학습자를 위해서 이음발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이음발달지원센터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기업인데요. 느린 학습자 아동에게는 진단평가부터 심리, 언어, 인지학습과 같은 발달치료 그리고 문해력 교육, 인지 능력 향상 등에 필요한 모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토탈 서비스이고요. 네. 느린 학습자라는 전반적인 개념에서는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부터 교재 교구 개발 그리고 전문가 양성까지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서비스부터 전문가 양성 그리고 교재 교구까지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기업의 역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한 개인이 이런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음발달지원센터는 대표를 포함한 구성원을 이음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이음팀에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인지학습치료사 등의 전문가 5명이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디자이너와 발달장애인 작가분이 결합하고 있어서 교육 서비스는 물론 느린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교재와 교구를 직접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 단위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음발달지원센터에서는 출판사까지 직접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교재와 교구를 개발하고 또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음이라는 팀명에 참 의미가 깊은 것 같고 그야말로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음팀 멤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교재나 초성 노트 이런 것들을 조금 제작했었는데요. 초성 노트는 이제 아이들이 쉽게 한글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재밌는 놀이 형태로 초성 노트를 제작을 해보자, 한글을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해서 좀 여러 아기자기하게 글자들을 좀 넣기도 하고 또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공부를 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음발달센터에서 언어재활사로 일하고 있는 오하은이라고 합니다.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들이 좀 있고요. 학업과 관련돼서 어휘력이 낮다든지 아니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대화하는데 순서를 지키지 못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그냥 한다든지 쓰는데 문제가 있거나 읽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 기능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과는 조금 다르게 느린 학습자 친구들은 정말로 지능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지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등 보호자분들께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진단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채워주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교육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멤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역할은 다르지만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명감이랄까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느린 학습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는 등록 장애인 수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대구에는 느린 학습자만을 위한 전문 기관이나 센터는 이음발달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에 대한 기본법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된 지자체 조례도 없어서 관련 제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느린 학습자는 계속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명감과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출판사는 이음발달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개발하고 추진한 전략적인 사업이기도 한데요. 교육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또 이 느린 학습자 분들이 어떤 지원도 없어서 대상자가 교육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등 시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래서 이음발달지원센터의 역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던 중 나온 사업인데요. 네.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들을 위한 교재나 교구 개발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출판업을 운영하는 분 옆에서 1년 동안 출판업과 그리고 출판사 운영에 대해 현장 학습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결과 현재 자체 상품 총 8종을 개발했는데요. 그중 6종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2종은 국제 표준 등록을 마치고 곧 오픈 예정인 이음발달지원센터의 자사모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음발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음발달지원센터 대표 김혜진입니다. 저희 이음발달지원센터는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전문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란 IQ 70에서 79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경계선 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은 성적과 눈치 없는 행동 등으로 인해서 자주 지적을 받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적응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인구의 13.6%가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라고 하니 10명 중 1명 정도가 우리 주변에 느린 학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진단평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동의 심리발달평가, 지능평가, 언어발달평가, 학습능력평가, 부모 양육태도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치료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언어발달 프로그램,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정서사회성 프로그램, 양육자 지원 프로그램, 교과보충 프로그램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반드시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이음발달지원센터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음발달지원센터 이 대표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참 궁금해요. 네, 저도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가족 중에 이렇게 비슷한 분이 계신가 싶었는데 그거 아니었고, 이제 대표님이 원래 언어 치료사로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치료 대상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형제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 이 장애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약간 대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발견했고,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경계선 진행한 걸 알게 됐고, 이 친구들을 위한 지원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음발달지원센터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음발달지원센터의 소셜 미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세상을 꿈꿉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셜 미션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이라는 대상으로 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해력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문화 가정 혹은 책을 잘 안 읽는 아동, 그리고 한글을 배우지 못하는 어르신 등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음발달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도움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이음발달지원센터에서는 쉬운말 독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쉬운말 독자분들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세상을 이어주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네, 쉬운 말 독자 참 멋진 말입니다. 자, 이음발달지원센터의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네, 먼저 사업 측면에서 목표는 이음발달지원센터는 교재 개발에서 나아가 현재 제작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패드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문해력 향상 구독 서비스의 초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 두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서 향후에는 쉬운말 독자 교육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쉬운말 독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것, 그리고 느린 학습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 중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속도를 늦추면서 조금 더딘 분들과 함께 더 멀리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음발달지원센터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황희순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지방보훈청이 보훈 대상별 15가지의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 개선해 5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급 첫날은 신규 상인군경 정흥규 국가유공자가 국가보훈등록증 1호 발급 대상자가 됐고요. 6월과 7월에는 신규 등록자 대상으로 시범 발급하고 8월부터는 기존 등록자를 대상으로 연령별 구분된 교체 시기에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를 적용해 교체 발급합니다. 이번 국가보훈등록증 통합 개선을 통해 국가보훈 대상자의 자긍심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들도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구 펫쇼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는 물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운동회도 펼쳐질 예정인데요. 또 내년부터 시행될 반려동물 기질평가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문 경험이 있거나 공격성으로 해당 민원이 발생한 개에게 2024년부터 견종에 관계없이 기질평가를 시행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됐는데요. 이 행사장에서는 시민들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기질 테스트를 하고 통과한 반려견에게는 수료증도 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대구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미술 프로젝트 참여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이 생활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하는 협업 프로그램인데요. 작품을 릴레이 형식으로 만들어 8월에는 결과물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의 소중함과 이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우주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놀이터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일상을 장악한 가운데 어린이들에게는 아날로그적 사고를, 어른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을 환기할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번 행사. 이 자세한 내용은 대구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노사 화합을 위해 노사협력 행사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대구에 주소를 둔 기업으로 노사 화합 행사를 달성군에 있는 노사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하는데요. 지원 기업은 전점 기업당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되고 지원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노사 상생 분위기 조성과 일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 이른바 주식 리딩방 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이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전화 권유나 통신, 온라인을 통해서 고수익 보장과 종목 적중률 100% 등을 내세워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에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높은 비용을 차감하면서 이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미신고 투자 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요.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가 수익 보장, 미달성 시 손실 보존 이런 문구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